안녕하세요. 류창원 세무사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요, 그 남편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발생하고 아내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양도 차손이 발생했습니다. 1년 내에 두 건을 팔았는데요. 이럴 때, 남편의 이 플러스와 아내의 마이너스를 통산할 수 있느냐?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. 답은 통산이 원래는 안 됩니다. 안 되지만 통산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합산 신고 요령부터 저랑 살펴볼 건데요. 저희가 인별로요. 인별이죠. 인별로 1년에 두 건 이상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 금액을 합산합니다. 예, 합산하는 이유가 그 높은 세율로 다시 정산하라는 거죠. 누진 세율이다 보니까. 그래서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 건 이상을 만약에 그 인별로 양도했다 그러면 합산해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되고요. 당연히 부부 합산 안 됩니다. 예, 인별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이미 팔은 게 이익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연말에 또 한 건이 지금 팔 예정인데 그것도 이익이에요. 그렇다면 연말에 만약에 그게 양도 계획이 잡혀 있다면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좋겠죠. 왜 그러냐면 만약에 12월 안에 팔면은 합산이 되니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질 것인데 다음 연도로 미루게 되면 그 각각의 그 세율로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각각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 좋고요. 만약에 그 먼저 판 것이 손실이거나 아니면 먼저 판 게 이익이라도 하여튼 나중에 팔 게 손실이라면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 해 다 파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통산되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인 것을 필요 경비처럼 써먹을 수가 있어요. 필요 경비처럼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 건을 팔 예정인데 하나가 손실이라면 적극적으로 한 해에 파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250만원 기본공제는 1년에 딱 1회만 적용이 되죠.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1회만 적용된다고 하니까 요것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즉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3월에 양도를 하고 이제 10월에 양도를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3월에 양도한 거는 양도 차익이 3억이 났고요. 그 다음에 10월에 양도한 건 양도 차익이 1억이 났어요. 그래서 요거는 뭐 장기 그 10년 보유했고 이건 5년 보유해서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과표가 2억 3,700이 나와서 250 공제 받고 해서 38% 적용했더니 한 7,793만 5천원 세금이 나왔어요. 그리고 10월에 양도세 계산할 때 요 양도차익까지 여기 쭉쭉쭉 장기보유공제까지 다 하다가 250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지 하고 여기서 250을 그 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250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영원으로 놓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. 예,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.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3월달 거는 3월달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. 250 공제까지 다 해서 계산을 하고 그 10월달에 판 거를 합산 신고를 하는 겁니다. 무슨 얘기예요? 그 3월에 판 6억과 10월에 판 거를 더해서 9억. 그 다음에 3월에 판 3억과 10월에 판 5억. 그 차익이 4억이 나죠. 그 다음에 장기보유 공제는 각각 적용한 요 소득 금액을 합산을 하는 거예요. 합산. 그러면은 그 1년에 이제 두 건 이상 팔았으니까 이제 합산을 하고 기본공제를 다시 적용하세요. 다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세율 구간이 3억에서 5억 사이는 40%입니다. 그래서 40%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2,540만원 빼면요. 원래 세금이 1억 1,616만원을 원래 너는 1년에 두 건을 팔았을 때 냈어야 되는데 먼저 세금 낸 게 있으니까 그 기납부를 빼줄게. 그러니까 이번에는 3,822만 5천원만 내.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250만원을 한 번만 넣고 계산을 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앞에는 38%로 계산했지만 어차피 40%로 계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. 왜? 합산해서 40%를 적용했기 때문에.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250만 원만 여기
첫 번째 거에 공제하고 두 번째 거 공제 안 하고 건 바이 건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는 그 첫 번째대로 250 넣고 계산하고 두 번째 거 계산할 때 합산을 해서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250을 놓고 다시 세금을 높은 세율로 해서 계산해서 원래 낼 세금은 1억 1616만 원이 맞다. 근데 네가 요거 이미 그 세금을 냈으니까 그건 기납부로 빼주고 나머지만 납부해라. 요렇게 정산을 한다는 거 요것도 좀 참고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제 진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팔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. 아내가 3월에 판 거는 손실이 났어요. 상가를 팔았는데 상가가 손실이 났어요. 그래서 마이너스 2억 손실이 났고요. 그러니까 뭐 기본재고 뭐고 빼줄 필요도 없죠. 세금도 없었겠죠. 마찬가지로. 근데 남편이 이제 10월에 팔 게 있어요. 근데 이건 이득이에요. 3억이 이득이에요. 그래서 그 장기보유공제까지 10년 20% 적용하고 그 소득금액에 대해서 기본공제 빼면 과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. 세율 구간이 38%가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원래 낼 세금이 7,793만 5천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요걸 좀 줄일 방법이 없느냐 이제 해서 나온 게 뭐예요? 바로 팔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팔기 전에 아내에게 증여를 하고 팔자. 증여를 하고. 왜? 우리가 그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라서 예를 들어서 시세대로 증여를 한다고 해도 세금은 그 증여세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취등록세는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이 4억이라서 한 취등록세는 한 1600 정도 냅니다. 4% 내니까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5년 안에 팔면 뭐 양도세 계산할 때 뭐 취득가액과 취득 시점을 뭐 남편 시점으로 본다 뭐 이런 2월 과세 규정이 있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납세 의무자는 어찌됐건 간에 아내로 바뀝니다. 납세 의무자는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하고 팔 때 세금 계산은 남편 시점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겠지만 그 납세 의무자 자체는 아내가 됩니다. 즉 뭐예요? 세금은 소득금액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. 예, 동일하게 나와요. 왜? 이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6억에 증여해서 6억에 팔면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남편 시점으로 계산한 그 세금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아내도 똑같습니다. 양도가액은 6억이고 취득가액은 증여한 가액이 아니라 남편이 처음에 샀던 가격 3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고 장기보유공제도 남편이 취득한 시점부터 따져줍니다. 다만 납세 의무자만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. 그러면 2억 4천이 그 양도 소득 금액으로 잡히니까 기존에 그 마이너스인 2억과 합산하면 4천만 원이 되죠. 그래서 250 공제 빼고 3,750에 대해서 그 15%죠. 15% 하면 세금이 한 454만 원 정도 나옵니다. 근데 기존에 취등록세 얼마 냈어요? 1,600 냈습니다. 그래서 도합 총 부담할 세액은 2,054만 원인데 월등히 절약이 되겠죠. 근데 항상 이렇게 절약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이 양도 차손 금액과 취등록세 금액과 요거를 좀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렇게 아내한테 증여해서 파는 게 낫고, 만약에 했는데 뭐 큰 차이 없으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. 예, 그렇지만 차손이 큰 게 있고 내가 올해 그 남편이, 그러니까 아내는 차손이 큰 게 있고 남편이 올해 팔 그 차익이 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그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